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또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가야 되겠죠? 또 넥스트장 이제 막 시작합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S&P 조금 약보합이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네. 우리가 먼저 하락을 했고요. 네. 우리 하락을 반영하면서 미국의 반도체가 하락을 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샌디스크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 발표하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납부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13.88%인데요. 지금 화면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6.8에 끝났습니다. 이 샌디스크? 예. 네. 그래서 어제 거래 증가하면서 아래로부터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네. 이런 반등을 하면 그 다음은 여기 잘 보세요. 그 전에도 보면 이런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상승을 했잖아요, 다. 그래서 어제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해서 일단 저점 방어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수 자체도 좀 약하고요. 그 사이에 코스닥은 좀 올라오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합니다. 근데 어제 미리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빠졌다고 우리가 빠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일본에서는 막 한국 증시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그렇게 평을 한다면서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일단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셀지에 대해서는 뭐 좀 요즘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오늘은 반등 시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전날 상승폭이 있었고 그 상승폭보다는 좀 작은 하락폭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제. 예. 근데 코스피는 그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바이오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약한 것은 이제 반도체 투톱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ST는 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뭐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중간에 그냥 써왔는데. 어제 반도체 하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여기 진행하는 거 떠나서 네. 어제 삼성전자 6%, SK하이닉스가 10% 하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두 자릿수예요. 어제 10%는 하락할 이유가 그렇게까지 있었나? 없죠.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세력들이 미룬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더 팔아야 되는 세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쳐놨다. 아니면 뭐? 앞으로 더 갈 건데 예. 그래도 가장 싸게 사고 싶잖아요. 예. 요번에 한번 마지막 밀고 예. 이제부터 매집이다. 요 느낌. 저는 어제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주신 더 많이 팔아서 더 싸게 밑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익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 개별 종목에서는 그런 것들은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개별 종목이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큰 주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100%는 아니다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냥 한번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왼쪽에 이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어제 보면서 반도체 약세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빨리 하락할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약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해졌지? 여기 반도체가 갑자기? 네. 뭐 이런 생각들이 하는데 정프로님 말씀 지금 주신 대로 이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또 이번에 또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의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던 젊은 친구, 천재 친구가 뭐 마진콜 나가지고 그렇죠. 아웃됐다 이런 표현을 들었고 그러면서 계속 내려왔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온 상태에서 거기 청산되면서 그러면서 올랐다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자산을 반도체 주식을 시타델의 낮은 가격에 전부 다 넘겨줬어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시타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위에 급반등했잖아요. 그렇죠. 시타델은 어마어마한 이번에 그걸 인수 받으면서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도체 공격을 하면서 많이 빠져서 그들은 이제 손절매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급격한 하락을 했다는 게 그거였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물론 네. 다른 이유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시타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얘들이 받으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정포로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네. 얘들이 저가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올린다라고 해서 주도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네. 그럼 그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얘들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팔지 않을까요? 수익 실현. 예. 네.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뭐 전략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낮은 가격에 인수받은 거예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주워 먹은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이 있는데 원래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지금 뭐 2만 원짜리가 1만 원까지 떨어지고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인수 받아서요. 이게 5천 원인데 1만 원 갔으면 팔고 싶지 않을까? 예? 물론 추가로 얻은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 매물이 지금 존재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시장 이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약간 좀 해석하기 어려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아침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전히 단일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매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그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거 개인만이 아니에요. 이 레버리지 ETF를 개인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단기 거래하는 개인들이 짧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와서 했던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이런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했고 기관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규제를 한다고 하니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탈이 계속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은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빨리 내놔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덜 하락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곧 내놓을 거다 얘기하고 했었고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내놓겠다. 이런 게 이게 되게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사람들. 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빨리 안 나오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실망 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에는 특별히 SK하이닉스 자회사인 솔리다임 있죠. 네. 이거 IPO 추진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근데 시장에서 회사 측에서는 뭐 아직 추진한 바 없다, 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가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얘기가 있었죠, 돌았죠. 근데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 만약에 IPO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복 상장 아닌가요? 소위 그렇죠. 똘똘한 자회사가 상장돼 가지고 모회사의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급이 분산되거나 모회사 가치가 해석되는 거 아니냐를 지금 또 거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저께 계속 좀 나왔던 어저께까지 요 며칠 동안 나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에서 차기 제품의 루민에 HBM4를 쓴다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HBM3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가요. 어떤 거냐면요. 엔비디아에서 이게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트렌드포스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 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루빈 울트라의 메모리 구성에 대해서 당초 기본 설계가 12단인 HBM4E였어요. 네. 그런데 요거를 HBM3 또는 8단 HBM4로 조정하려고 한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요? 네, HBM3E로. 아, 3E. 네, 3E로 조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이랬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렌드 포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빈의 최종 사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세대 자체 개발 뭐 에이직이라든지 뭐 차세대의 제품들에 있어서 더 낮은 용량의 HB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메모리 공급 부족. 지금 말이 공급 부족이지 가격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까지 예상되는 전반적인 디램 부족으로 HBM 생산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먼저 이제 부각을 시켰는데 그 뒷얘기에는 뭐가 있냐면 HBM4E 12단짜리 요거는 지금 검증받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증 일정 및 생산 수율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전에 있었던 8단짜리로 해야 된다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메모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 젠순왕 CEO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루빈에는 우리 12단짜리 HBM4E 들어간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덮어지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네. 덮어지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주가 하락하다 보니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인 이유들은 제가 보기엔 솔리다임 얘기나 지금 설명드린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레버리지 ETF에서 이탈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탈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고 지금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네. 여전히 그걸 끝나고 나서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확 낮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정프로님 의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낮아졌으니까 거기서 차곡차곡 사가지고 다음 랠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결론은. 네네네네. 결론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급격하게 더 많이 하락하는 거는 매도가 급락을 하는 거는 매도가 항상 밑으로 팔기 때문에 급락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위에서 우리 왜 지난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면 매도를 160조 원이나 매도를 하는데도 올랐잖아요. 급등했잖아요. 왜요? 개인들이 그때 다 봤. 개인들은 위로 사고 네. 외국인들은 아래로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에 놔도 계속 사주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자주 설명드리자 얼마나 속으로 해피했을까 막 웃음이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위에다 걸어놔도 다 사주니까.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도 보수성 매수 보수성 매도가 있고 그리고 공격적 매수 공격적 매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만일 매도가 그냥 위에 올라가면 팔겠다라고 하는 매도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1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급한 매도가 있다는 건데 그 급한 매도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탈 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수를 보시는 분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이것 때문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긴 시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네. 전체 시장에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전체 시장의 흐름도 있고 요즘은 다른 섹터들도 움직이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데들도 좀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쯤 그러면은 다시 힘을 받을까? 일단 다시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전처럼 막 15% 20% 올라가는 건 좀 쉽지 않겠죠. 이제는 힘 자체가. 네. 왜냐하면 2배짜리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터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머지 나와 있는 뉴스들에 의한 게 아니고 지금 반등을 한번 밑에서부터 크게 해주고 그리고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조금 소진이 다 되지 않습니까? 소진이 네. 아니고 해소가 되면
또 한 번 전에처럼 한번 밑에서는 계속 급반등하는 건 아니더라도 급반등은 또 한 번 나오는 타이밍이 한 번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레벨업이 돼서 7,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그 전에서는 지금 시장이 레벨업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헤매고 있는 건데 헤매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코스피 일봉 지수입니다. 네. 이날 폭등을 하고 나서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이 다음날 뭐 6%로 빠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반등했다 그 다음날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빠졌다가 그렇지만 이거 옆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얘가 장대 양봉이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위를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빠지려면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위를 바라보고서 시장은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위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 빠지고 있는데 지수는 그래도 그 4.5% 빠졌다는 거는 다른 데들이 또 방어를 해주고 네.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통과하면서 7,000 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줘야지만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걔들이 저러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 못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언제쯤 터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왜 아래쪽 생각 안 하냐? 아래쪽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또는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주봉이거든요. 제가 가로선도 2개 걸어놓고 세로선도 2개 걸어놓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뭐 한 거냐 이랬을 것 같은데 이 가로선은 저는 작년 6월부터 상승한 것은 올해 3월에 마무리됐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승 추세는 네.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을 보였는데요. 이 고점과 조정 구간의 저점이 이 박스권이에요. 이 안에 박스 가로에 2개의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전에 꽤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발한 거고 이렇게 저는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 지난번에 5,2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 이 안에는 진짜 락버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요거는요. 그려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월봉이고요. 이렇게 정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지수의 흐름은 당연히 뭐 하나만 한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이 높으니 걔네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뭐 바이오도 움직이고 로봇도 움직이고 하면서 다른 종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종목이 6% 10%씩 하락을 했는데 네. LG엔솔도 한 3% 올랐고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 하락할 때 요즘에 오른 종목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오릅니다. 네. 그리고 APR도 어제 5.7% 올랐고요. 특히 어제 그 바이오 종목은 또 꽤 많이 올랐어요. 네. 알테오젠, ABL, 휴젤, 보로노이 어제 여기 오타가 하나 생겼는데 인바디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 발표했는데 23%나 급등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얘도 전체 시가총액 80위 안으로 어저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은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금 지속되면서 종목별 등별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하향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위로는 못 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가 정답은 분명히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 지금 NXT에서는 삼성전자가 0.4, SK하이닉스가 0.2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거 보고 아마 미국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트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띄워져 있나? 예.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낙폭도 작고 네. 반등도 우위에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떨어지는 동안 반도체 떨어지고 이런 동안 아무튼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떨어졌는데 얘들이 떨어지는 7월 23일, 24일이 뭐 요쯤 돼요. 그럼 얘네들은 반등을 보면은 이 저점이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와서 꽤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더 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저점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차트 잘 보세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는 지수도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수도 못 올라가고 그 밑에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것도 지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아니 마이크론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건 오케이. 그러면 반등도 좀 그거보단 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게 뭘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터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강밥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오늘 또 뭐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뭐 그러지 못할 거다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또 고생스럽게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시켜놓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 상한가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지금 다르죠. 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빠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흘러내려가면서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힘을 좀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 지금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판단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려는 분도 관망분위기가 훨씬 더 깊겠죠. 관망하는 분위기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게 붙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매도가 막 나오면은 그러면 여기서 사서 내가 가져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다면 네. 그렇게까지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는 네. 이런 심리 상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뭐 데일리 방송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쩌다 한번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데일리 방송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지금 오늘 한 주라도 샀다. 네. 그래서 올 추석을 지나고 올해 안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냐 낮냐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져요. 네. 그러니까 또 갖고 있는 분들도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렇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에서 이번 주에서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들이 지금보다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심리가 훨씬 더 있어요. 네. 당장 지금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 정도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여 있고요. 코스닥은 요즘에 이제 알테오젠하고 그리고 제가 바이오가 좀 오르면서 좀 많이 받쳐줬는데요. 바이오도 이것도 뭐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수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잡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 서비스 쪽에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고 있냐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거나 약했던 종목이 반도체 쉬는 동안에 만약에 급격하게 아주 세게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올라온다 어느 정도 그러면 저는 조금씩이라도 걔네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쪽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쪽은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로봇이 제일 강하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반등할 때도 로봇이 제일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보시면 상승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로봇 종목들이 이제 상위권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잖아요. 뭐 질병주, 뭐 자원주, 뭐 여름 더위주, 뭐 이런 게 뜨잖아요. 만약에 네네. 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 게 뜨면은. 근데 그런 게 상위권에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하시는 분은 하지만 거래하시는 분은 아닌 분들은 그냥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 클로버도 그렇고 쭉 한번 천천히 가보면은 제가 지금 너무 빨리 보니까 그런데 로버스타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로봇하고 이제 피지컬 AI 쪽에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AI 쪽에서 기술주에 들어간 중소형주가 좀 움직이는 거예요.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중소형주가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 보니까 오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이 좀 또 들어오네요.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들. 예, 반도체 특히 소재 쪽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보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2차 전지. 오늘 예, 2차 예. 전지 좋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으네요. 동아기업, 엔캠, 예. 에코프로, 예, 오늘 다. 네. 얘네들은 그러면 뭐가 또 나왔을까요? 어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예. 이제 LFP 배터리 네. 음극재, 예. 양극재 네. 이번에 이제 그 여기 3조 원 수준. 예, 뭐 이거?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걔는 오늘 14%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남들 다 좋아진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쪽으로 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하니까 날도 더운데 정말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네.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속도도 너무 높고요, 진짜. 그냥 잠깐 나가 있어도 그러니까 밖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뭔가 기다려야 돼. 건덕지 지푸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료들도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거래 수출이라고 해서 보면 이게 영업이익이고 영업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26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 자료를 내면서 반도체로 번 돈 삼성전자 주주환원 늘린다는 제목인데요. DS투자증권 연구원의 자료의 일부만 제가 따왔습니다.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소위 잉여현금 흐름에 누적된 잉여현금의 50% 환원 안 할 것 같은데 50% 환원할 경우 정기 배당을 제외하고 약 132조 원의 추가 환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만 특별 배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배당 배로도가 높아지고 자사수 매입 및 소각이 역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와중에 어제 요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갔지? 네, 요거 이게 저기 권 기자님이 이거 하셨나요 혹시? 안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못 들어왔고 요즘에는 밖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 보면은 어제 관흥 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저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투데이 거를 땄습니다.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맞도록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시사했다. 조금 더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관흥클럽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 현재 반도체 이익 나눌 때가 아닌 투자를 이어갈 시기이다. 네. 주 52시간 시간 제도도 52시간 제도도 손봐야 된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주촉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과 주주 권익을 조화시키는 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취지다. 네. 기업은 이익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에 기여한다. 정부가 세금 이상의 방식으로 기업 이익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기업 활동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논란이 많습니다. 네, 논란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청와대의 의견이냐 아니냐 뭐 논란은 많습니다. 근데 자 그런 거 다 빼고 어제
이 얘기가 굉장히 돌았던 것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쪽을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주하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주주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할지 뭐랄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던 차이에 이런 얘기가 딱 나온 거기 때문에 어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뭐 사회 환원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전부 얼마요? 10% 넘게죠. 10%를 성과급으로 줘야 된다. 재원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정리를 해주는 얘기들이 있거죠. 그렇게 어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네. 이 얘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눈꼽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주분 회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또 시끄럽겠죠. 그 안에서도 네. 굉장히 시끄러운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저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익 날 때 이만큼이라면 손실 났을 때의 책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증권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전 증권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네. 증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 연봉에서 10%를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줄 수 있어요? 전체 안 주고 유보했다가 네. 이익이 나면 이익에 대한 성과급 이 금융회사는 이익에 대한 집단 성과급을 다 줍니다. 네. 여기서는 똑같이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줘야죠 직원들한테 네. 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 이익의 몇 퍼센트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손실 나면 10% 떼놓은 거 안 줘요. 아 그래요? 예, 안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노사합의 규정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예. 어쨌든 주주총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사회가 예. 경영에 관한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은 하겠지만 네. 그 이사를 결정하고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거는 주주총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모든 주주 그러니까 회사의 네. 주인인지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슈라면 이것도 역시 왜냐면 이제 뭐 1, 2%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꽤 회사의 중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예. 이건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생각도 좀 드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네. 노사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보통 노사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부분 노조에서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보통 이제 주주라기보다는 경영진과 노조가 이렇게 지금 뭐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주의 대표는 아니지만 회사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노조 간의 그런 공통의 의견을 만들어낸 게 노사 합의인데 그 주주총회에서 만들어진 합의안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런 보완책은 어떻게 가져갈 아니 것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네. 야, 급여를 50% 깎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네네. 이거 급여나 상여금이 아닌 성과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회사가 결정해서 통보해 줄 일이지 아닙니다. 성과급도 항상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성과급을 줄 때도 네. 현대차든 노조하고? 삼성전자든 노조하고요? 네. 당연히 해야죠. 성과급도 네. 네, 프라핏 당연히 시어는 하죠. 무조건 합의 사항입니다. 당연히 노조하고 합의하죠. 아 그럼 달란 대로 줘야 돼요? 아니죠. 그럼요. 조율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주면 예? 안 주면 파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안 주면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지. 네. 그리고 그래요. 지금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네. 하나가 반도체 지금 인력 확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업계에서는 하나의 화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면은 임금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여를 줄 수 있는 한계가 크다 보니까 미국처럼 뭔가 이렇게 주식 보상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제한을 둘 경우에는
뭐 생산 인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R&D 인력들의 해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보완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100조 남았는데 네. 100조 다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돼? 그건 안 우리 되죠. 파업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 파업하면 무조건 줘야 돼?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성과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나눠줘야 되고 삼성전자는 캡을 지금 씌워 놓은 상태잖아요. 좀 여기서 뭐 이 얘기 네네. 얘기할 거야. 네네네. 너무 길어졌는데요. 왜 네. 그 두 분이 아니 저는 이제 네. 뭐 노동 조건에 관한 거 당연히 이제 네. 파업할 그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급여 및 뭐 휴가 혹은 저 뭐라 합니까 상여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게 그 조건인 건 알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그거가 쟁의의 쟁의 대상입니다. 대상인지는 예.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다 잘잘못했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조 당연히 저도 직원으로 있었지만 계속 30년간 있었지만 노조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서 요 다음 화면에 있는 반도체 장비의 캐파는 스피드업 된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AI 투자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은 무조건 증설뿐이 없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계속 지켜보자. 결론은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국무회의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재경부든 관계부처에서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 요걸 좀 하면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에 AI 전환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게 이렇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이 로봇 쪽에 피지컬 AI 쪽에 좀 답답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다다음 주에 가죠 중국. 네네. 가죠. 근데 거기는 조금만 뭐 개발이 돼도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나서 광고 마케팅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또 뭐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로봇에 대해서 뭐 우리 TV 보면서 이렇게 본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흥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흥행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기술력이 따라잡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 주도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철강, 석유화학 산업 뭐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AI 제조 혁신을 위해서 휴머노이드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피지컬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 10대 주력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면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저께 있었습니다. 지금 NST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로 눈치 보는 거죠. 뭐 이 정도면 계속 눈치 보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관련된 것들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두산도 그렇고 몇 개 그런 게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 퓨처엠 공급계약이 있어서 2차 전지가 같이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2차 전지 쪽에 위에 있는 게 에코프로 VMI랑 에코프로가 4%에서 5%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아침 불러드려도요. 이거 에코프로비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저 좀 찍었으니까 여기서 좀 사가지고 분할매수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네들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고 있냐면 주력으로 우리가 섹터로 보고 있는 쪽에는 주력의 코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지금 시장 환경으로 봐서는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단기 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냥 애들을. 오늘은 얘네가 오는구나, 얘네가 오는 게 쳐다보는 건데, 네. 근데 맨날 쳐다만 보고 나는 개별 종목은 못 해보고 단기 거래 못 해보고 맨날 그냥 삼성전자한테 그놈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가져드리면 네.
이 개별 종목들 중에서요. 얘들 보면서 저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추세적으로 오른 애들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이 추세적으로 오를 때는 뭘 사도 대충 벌잖아요. 시장이 대세 상승일 때는 추세적으로 올 때 뭘 사도 대충 벌잖아요. 손실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똑같이 개별 종목도 저 밑에서 맨날 헤매고 있어 반등하는 거 요걸 찾지 마시고 저점 찍고 추세를 상승으로 이미 접어든 애들로 하시면 걔네들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손실보다. 그런 종목을 좀 찾아서 하시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저. 아니, 아, 네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군요. 네. 네.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진짜 보합권에서 계속 좀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여기 이제 보합권에 있으면 저기 오늘 지금 셌던 로봇 2차 전지 뭐 얘네들이 셌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얘가 뜨면 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맨날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런 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퓨처엠은 오늘 그 소주 공시 그게 좀 큰가 봅니다. 15% 정도 오른.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런 뉴스가 먹힌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런 거 안 먹힙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혹시 좀 잘못된 정보를 좀 드렸을까봐 네. 그거 관련해서 좀 몇 개 좀 이렇게 뉴스를 좀 찾아보고 있어서 예. 그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집중을 못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교섭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도 얼마 전에 네. 여기까지 쟁의 대상이 돼야 되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노란 대법원에서는 그건 성과급 포함 안 된다는 판단이 올해 초에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노동계는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대표님과 예. 요 시장은 요 정도 보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 8월 7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류정 기자도 네. 지난주 또 이번 주 저기에서 여기에서 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런 분들이 성과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류정 기자. 네. 어떻게 계속 앞으로도 또 이제 또 오셔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왔다 갔다 네.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또 우리 아침 방송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앞건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컨텐츠들 많이 좀 또 특히 자동차 배터리 이쪽은 또 전문이시니까 네. 류빌리티 검색해 주십시오. 네, 네. 그쪽은 또 기자 협회장 아닙니까? 자동차 기자 협회장. 자동차 기자 협회장. 네, 우리 류종 기자 고생 많으셨고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해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